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중앙일보에서 더 중앙플러스에서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한 기획 기사가 나오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기사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이전에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창법이나 노래하는 부분들에 대한 가창에 관련된 기획 기사가 쭉 있었는데, 오늘은 임영웅 더 아티스트에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팬들에 대한, 그리고 팬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했더라고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노래는 기존의 음악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음악을 듣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인데요. 이 기사 속에 보면 영웅시대의 주 연령층을 40대에서 90대까지 쭉 잡았습니다. 영웅시대의 주 연령층이니까 임영웅 아티스트를 좋아하시는 분은 사실 아주 어린 유아들로부터 시작해서 100세가 넘은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폭으로 팬들이 존재를 합니다만, 주 연령층을 이 기사에서는 적게는 40대, 많게는 90대, 요거 참고는 한국 갤럽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연령대가 폭넓기로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연령대가 훨씬 폭이 넓죠. 근데 갤럽 조사에서는 무작위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니까 임영웅 아티스트 팬들에게 가 닿지 않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 조사에 잡힌 거는 40대에서 90대 정도. 그것만 해도 사실 대한민국 음악사, 대중음악, K-팝에서 이렇게 연령대가 넓은 팬층을 보유한 아티스트가 없거든요. 보통 팬덤은 10대 이하, 초통령이라고 부르는데 2030, 4050 이렇게 특정 연령대로 묶이는 경우가 많은데, 영웅시대는 지금까지의 팬덤과는 아주 양상이 다른 거죠.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 못지않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또 그 팬 활동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적극적인 팬 활동을 하는 중장년 세대가 영웅시대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중장년층들에게 이런 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강은영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쭉 분석을 해본 기사가 이번에 실렸는데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중장년층의 활발한 팬 활동을 이끌어낸 임영웅 아티스트의 영향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팬층은 굉장히 여러 세대의 다양한 팬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음악을 듣지 않는 세대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들마저 음악을 듣게 만들었던 그 힘은 무엇인가 라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웅시대의 이야기를 쭉 전해줬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를 만난 후에 인생의 황혼기를 재밌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스트리밍 방법을 배워서 노래도 매일 듣고 블로그에 글도 쓰고 댓글도 남기고 유튜브에 플레이리스트도 만들고 팬 활동을 통해서 배운 게 굉장히 많은데, 또 하늘색 털실로 굿즈도 직접 만들어 봤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분석하기를 이런 팬덤 활동이 젊게 사는 비결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흥미를 찾고 다양한 취미를 즐기고 공동체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보고 새로운 꿈을 향해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영웅시대 활동 하나면 젊게 사는 이 비결이 다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대 수명은 90세가 넘어가지만 첫 직장의 은퇴 나이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49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인생이 굉장히 단조로워질 수가 있는데,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찾아 나서는 게 그래서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게 그 이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영웅시대 활동 하나면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이분은 직접 임영웅 아티스트를 만나서 사인까지 받으신 분인데, 임영웅 아티스트를 테마로 꾸며진 카페를 차리셔서 덕업일치를 이루신 분의 얘기도 여기 이제 들어 있습니다. 팬 활동을 하면서 사모은 굿즈로 카페를 꾸미셔가지고 전국에서 영웅시대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됐는데요. 여기가 다른 K-팝 팬들은 뭐 생일이나 데뷔일 이렇게 잠깐 일시적으로 카페를 하는데, 여기는 상시로 운영된다면서 거기 말고도 송파, 김해, 대구, 망원에 있는
그 임영웅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분들이 찾아올 만한 카페 사진이 쫙 실렸더라고요. 또 그런 카페에 가면 공부방이 열리고 그 공부방은 영웅시대 팬분들이 모이는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을 두고 액티브 시니어 혹은 욜드라고 부른대요. 영하고 올드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인생의 2막을 자기 실현의 기회,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기존의 분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뭐 그 TV 드라마를 즐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진지한 여가,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여가를 선호하는 특징인데요. 젊을 때는 하고 싶었지만 시간과 또 그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인생의 2막이 시작되면서 적극적으로 즐기시는 분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영웅시대 팬분들 가운데 굉장히 많으신 거죠. 임영웅 아티스트를 만나서 일상에 활력이 생겼고 이전에 뭐 TV 드라마 보고 취미를 즐겼던 그날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할 정도로 삶에 큰 변화를 준 사람이 임영웅 아티스트이죠. 애 키우느라고 열심히 살아가느라고 몰랐던 인생의 즐거움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영웅시대는 이렇게 놉니다. 저는 이 대목도 되게 좋았던 게 지난번에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회원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행사를 열었었잖아요. 그 대전의 KT 인재개발원에서 600명의 영웅시대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셨었는데 그 체육대회가 나건내책, 나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를 목표로 연령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 함께 팬들끼리 즐겁게 체육대회를 하면서 노는 그 문화가 기자님이 보시기에, 이 기자분이 보시기에 새롭다라고 느끼신 거죠. 그래서 전국 영웅시대는 이렇게 놉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모여서 모금한 돈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하셨잖아요. 함께라는 의미를 더하면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을 더 실천하는 것이 의미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즐겁게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계시잖아요. 사랑의 열매 나눔 리더스 클럽. 1,0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단체 가입자인데 여기에 가입된 영웅시대가 전국에 39개 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임영웅 아티스트는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가 아닙니다. 1억 원 이상 혹은 5년 정기 후원한 개인 가입자가 아닌데요. 왜냐하면 팬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 크다면서 매번 기부자명을 본인 이름이 아니라 영웅시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멋진 팬사랑이죠. 임영웅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물고기 뮤직이 지난해까지 기부한 누적 금액이 벌써 17억 원입니다. 그리고 팬들도 정말 많은 봉사와 기부를 하고요. 또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교인 경복대학교에서 모여서 서울 동북부 영웅시대는 신년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웅시대 봉사나눔방 라온에서는 중증 장애 아동들을 위한 봉사와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 중이고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로데매집 쪽방촌, 용산 박스촌, 서울시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봉사에 나서고 최근에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통해서 중증 어린이 환자를 후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새롭게 느껴진다는 거죠.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재미, 그리고 신미를 찾아낸 영웅시대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만들게 이끌어내준 사람,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임영웅 아티스트인데요. 배우 김영옥 선생님이 최애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빠진 순간을 또 박스 기사로 실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최고령 여배우이신데요. 김영옥 선생님이 연극 무대뿐만 아니라 아나운서셨고 성우셨고 연기자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서 또 사람들에게 무언가 마음을 전달하는 일의 전문가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임영웅 아티스트의 그 마법의 성을 듣고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매력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수가 노래한다는 건 연기자와 비슷하다.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감정을 듬뿍 담은 드라마 한 편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임영웅이 들려주는 드라마가 좋습니다. 음색도 좋은데 떨림을 표현할 때 특히 좋습니다. 임영웅이 부른 마법의 성은 큰 위로가 됐습니다.
당시 1년 전 세상을 떠난 우리 식구 산소에 갔을 때 너무 슬펐습니다. 늘 슬퍼서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마음이 저기하실 때 이 노래 들어보세요 하고 우리 가족이 소개해준 노래입니다. 정말 심금을 울리는 무대였습니다. 가수도 배우랑 똑같은 것이 노래 한 자락으로 그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예. 그래서 성우시기도 하셔서 내레이션도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연기도 잘하시지만. 그런데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있다. 그게 본인의 평생을 바쳤던 심금을 울리는 연기와 같다. 그래서 나는 임영웅 아티스트가 들려주는 드라마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의 직업도 이렇게 공감을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내레이션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동화가 돼서 사람의 감정을 전달하고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분의 입장에서 보니까 임영웅 아티스트 노래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초심을 잃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는 임영웅의 엄마를 보면서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임영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하셨네요. 이런 힘든 경험을 억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런 경험이 없이 해내는 것이 천재들이기도 하지만 그 경험이 잘 쌓이면 더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가수가 될 수도 있죠. 가수는 몰라도 연기자 입장에선 여러 경험들이 확실히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더 아티스트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낙원내챙의 마법. 이 기사를 황지영 기자가 이제 직접 인터뷰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황지영 기자가. 몇 년 전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 낯설고 수줍지만 본인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던 임영웅을 기억합니다. 그의 진심을 따라서 취재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30대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골든디스크에서 마주쳤던 임영웅 아티스트의 얼굴을 기억을 하면서 그때도 진심을 딱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임영웅 더 아티스트라고 하는 시리즈물을 쭉 기사를 싣고 있는데 중장년층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기사여서 한편으로는 팬으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음악 세계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음악 세계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장년층에 포커싱을 해서 그들의 삶을 바꿔준 이 기사를 왜 썼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전에 중장년층들은 K-팝이나 우리나라 음악 시장에 들어와 있던 참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만이 그 음악을 듣지 않았던 그분들을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로 발을 들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한 거고요. 중장년층들은 인생의 전반부를 살아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부를 살면서 쌓인 그 경험이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분들의 검증에 통과한 아티스트가 임영웅 아티스트라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봐도 저 사람이 들려주는 저 드라마가, 저 감성이 진짜야, 진심이야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이신데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진짜 귀한 보석 같은 그런 아티스트가 아닌가. 그래서 이 중장년층도 좋아하는 아티스트, 거기에 주목해서 이런 기사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세대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한 기사도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